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한국 유일의 MBSR 국제인증 지도자 겸 트레이너 안희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동안 또 한 주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처음 오셨을 때 설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벌써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벌써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강연에 임해 주실 건지요?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동안 MBSR 마음챙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강연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온전한 우리 상태, 우리 온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의 온전성, 네. 완벽한 그 자체를 말하는 건가요? 완벽함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온전하다는 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방청객들 그리고 시청자들께서 유의해서 들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다른 건 없고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과 접촉하는 것이 생명이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듣고 계시는 동안에 집에 가 계시면은 여기 삶이 뭔가 온전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온전함, 여기 있음, 이거 좀 주의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희영 소장님의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온정신이란 무엇인가, 온정신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온정신이 회복으로 가는 어떤 문과 같은 것이다. 거기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삶과 다시 친해지는 그런 어떤 온전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뭔가 상처받는 또 뭔가 안 되는 일이 막 압박감이 올 때 어떻게 하고 계시던가 여러분 자신이. 마음 챙김은 바로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도 중요한 삶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삶이고 나쁜 건 삶이 아닌 게 아니고 같이 온단 말이죠. 그 같이 오는 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 이게 이제 명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자, 그럼 그동안 우리가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런 강의와 또 실습도 하고 했는데 이제 4강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마음 챙김이 어떤지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를 부드럽게 한번 몸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내 몸이 느껴지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정신의 회복, 온정신이란 무엇인가, 온정신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대되시죠? 네. 네, 온정신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우리는 왜 온정신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온정신이 회복으로 가는 어떤 문과 같은 것이다. 거기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삶과 다시 친해지는 그런 어떤 온전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영화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네. 요새 지금 상영 중인 영화인데 82년생 김지영.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많이들 보셨네요. 예, 어떠셨나요? 우리 여성에 대한 어떤 영화라고 또 일부러 알고 있기도 한데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저도 영화관에 이제 가서 보면서 좀 울컥울컥한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잘 영화화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좀 어떠신가요?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신데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으시죠? 네. 네. 억울한 일도 많이 있으시죠? 네. 네. 불쾌한 일도 많이 경험하시죠? 그것만 있나요? 속상한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이고 좋은 날도 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삶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또 밝고 뭐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많이 하고 싶으세요? 속상한 일, 상처받는 일, 외로운 경험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은가요? 아니요.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행복한 일도 경험하고 좋은 일만 나한테 와라. 네. 나쁜 일은 전부 다른 데로 가라. 아니면 옆집 그 미운 그 사람한테로 가라.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떤가요? 실제 살아보시면은 힘든 일도 많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모습을 보셨나요? 마음 챙김은 바로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도 중요한 삶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삶이고 나쁜 건 삶이 아닌 게 아니고 같이 온단 말이죠. 그 같이 오는 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 이게 이제 명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명상 배워가지고 내가 혼자 따로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명상을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 명상이 잘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명상은 관계성에 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속에서 삶은 관계성인데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삶을 후회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이라는 건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상을 굉장히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신비적으로 생각하다든가 특수한 걸로 생각하게 되면 명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어떤 풍부함을 우리가 스스로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물리학자 유명한 그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그 세계 탑 중에 탑이었던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비국소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의 본성은 비국소적 깊은 심층 차원에서 인류의 의식은 하나. 뭔가 알듯 말듯한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 물리학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분은 물리학자이면서도 굉장히 영성적인 이런 마음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양쪽 다 얘기가 되는 건데 비국소성이라는 것은 뭐 저도 뭐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한 쌍의 광자라는 것이 한쪽에서 만약에 하나의 광자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광자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렇게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날 때 떨어져 있는 그쪽 광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거는 무언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 하시나요? 내가 무언가 어떤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전화를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어떤 마음을 설명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국소성이라는 건 어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전체가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물리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장으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들 존재들이 연결돼 있다. 참 신비스러운 거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는 우리가 파편적으로 돼서 딱 위축이 돼가지고 나만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기분이 좋으실 때는 어때요? 너무 좋고 막 일이 잘 풀릴 때는 어떤 그런 느낌? 몸이 느낌이 어떠신가요? 가벼워요. 뭔가 연결된 느낌이 안 드세요? 그냥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의 깊은 차원에서 우리 본성은 굉장히 연결이 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비국소성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도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에너지장처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삶의 어떤 모습이기도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 3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풀이된 메시지는 마음 챙김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자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마음의 본성이 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전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건강한 삶의 어떤 웰빙이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다 잊어버리셨나요, 혹시? 그러려면 우리가 몸으로 자꾸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 우리 삶의 어떤 터전 같은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 이 몸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몸이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은 내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 삶은 어디 이 몸이 있지 않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된다. 명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몸을 이상하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우리 소중하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온전함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온전함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whole이라는 얘기예요. 건강하리라 할 때 health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스럽다고 할 때 holy 아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 모든 단어가 전부 한 단어에서 온 거예요. 어원으로 보면 영어의 어원이 전체가 전부 전체성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건강한 건 뭐냐? 전체에 가까워지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챙기고 그건 전체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체와 연결돼 있을 때 다시 온전함을 찾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커다란 전체의 일부분이면서도 우리보다 작은 세포, 우리 몸에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세보실까요?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또 더 큰 우주를 보면은 우리는 그 세포보다도 더 작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작은 세포 단위로 보면 우리는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더 큰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부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몸에 엄청난 생명체가 지금 협조를 해서 서로 도와주고 살아서 막 그 여러 가지 소화작용, 면역계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또 살 수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몸이 살아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몸이 살아가 있는 동안에 우리 정신도 온전하게 크게 이렇게 연결돼서 크게 보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아름답게 되고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저도 장담을 못하고 다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중요한 이론을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마음 챙김은 주의력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쭉 왔는데 자, 저기 보면은 영어로 쭉 돼 있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disattention, 부주의를 하게 되면 disconnection, 단절이 오게 된다.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과 사람이든 사물이든 우리가 자꾸 멀어져요. 그 다음에 단절이 심해지면 조절을 하는 게 자꾸 불가능해지는 dysregulation 상태로 간다. 그게 또 더 가다 보면 한동안 가다 보면 무질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질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저건 굉장히 좋은 시스템 이론인데 게리 슈왈츠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제 저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마음 챙김 맥락에서도 맞는 얘기고 한번 저걸 한번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번 돌아볼까요? 주의를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와서 친해지고 밥 한번 먹자고 그래도 아니면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는데도 왠지 나는 그 사람이 뭐 싫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빠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안 기울였어요. 한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점점 찾아오는 횟수도 적어지겠죠. 그죠?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단절이 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르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이웃으로 지내고 아는 사이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돈이 궁해졌어요. 돈을 꿔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꿔줄 것 같아. 쫓아갔어요. 그래서 돈 좀 꿔줄까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꿔줄 수도 있겠죠. 그죠? 워낙 저기 한 사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론적인 어떤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안 꿔줄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마음이 상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무질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고 결국은 서로가 외롭고 단절되고 뭔가 소통불능의 상태, 질병 상태로 간다. 질병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가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와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이고 2주일이 막 계속되는데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안 가시고 놔둬버렸을 때 질병으로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단절이 끊어지고 내 몸과의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무질서 상태가 질병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좋은 이론이거든요. 주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 매 순간을 접촉하면서 우리가 여기 현존하면서 연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론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어떤 게 보이나요?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머리 상태라고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도 많이 나죠? 네, 지금 여기 계시면서도 이미 몇 분은 이미 다른 데 가 계신 거죠. 그죠? 오늘 끝나고 뭐 해야 될까? 맛있는 걸 뭘 먹어야 될까? 아니면 어저께 있었던 일이 어떨까? 등등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그 생각에 끌려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또 너무 많이 감정에 내가 압도돼 있을 때 지금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깨지죠. 지금 이 삶이 새로움이 그 좋은 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무너지고 자꾸 우리는 압도되는 빠져 사는 삶이 된다. 그래서 마음 상태를 한번 저렇게 표현해 본 거거든요. 그럼 마음을 본성을 찾고 자각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현존을 충분히 하고 있어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을 때 전체를 볼 때 감정에 빠지지 않고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걸 전체를 보고 현존하고 있을 때 마음 상태는 어떤가 저 그림과 같은 거죠. 마음의 본바탕이 그대로 우리는 그걸 자각이라고 순수한 자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 상태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된 마음은 우주의 마음처럼 우리 전체가 다 연결된 한 마음처럼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친절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생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감정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 본성을 잊고 사는 것이구나. 온전성을 잃고 사는 것이구나. 전체성을 잃고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였죠? 회복하는 열쇠가 바로 마음 챙김, 지금 여기 현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럼 명상을 하고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항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돼, 마음이? 힘들어지죠.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돌아갈 때 우리는 막 저항을 하게 긴장하게 되잖아요. 얻고 싶잖아요. 더 좋은 걸 더 얻고 싶고 원하지 않는 거를 밀쳐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위축되고 힘들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공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잘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원하세요? 괴로움 많이 원하세요? 그럼 저대로 하면 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 저항을 많이 하면 괴로움은 우리가 많이 갖게 된다. 그래서 괴로움을 원하시는 분은 저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나 괴로움을 원한다. 저항하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저기 하고 이 사람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지 막 저기 하고 날씨는 오늘 왜 이렇게 흐린 거야? 좋아야 되는데 오늘 방송국 가는 날인데 왜 날씨가 이렇게 엉망인 거야? 햇빛이 쨍쨍 찌고 그래야지 뭐 산도 한번 가보고 친구하고 커피도 좋은 데 가서 마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는 막 화를 내고 저항하고 하면은 괴로움은 당연히 커진다. 그러면 마음 챙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우리가 그 마음이 습관적인 패턴에 빠지지 않는 거죠.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네.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서 현재 충분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순간순간 해주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 자, 뭘로 보이시죠? 뭐가 보이나요? 네? 할머니가 보여요? 여자가 보여요? 어떤 여자가 보입니다. 그 여자가 보여요? 어떤 여자가 보이시나요? 우아한 여자가 보여요? 할머니 보인다는 분도 있고 우아한 여자가 보인다는 분. 자, 할머니를 보시는 분이요. 저기 저 사진에서 한 분, 우아한 여자를 보시는 분. 훨씬 많으시네요. 아, 역시 우아하신 분들이라 우아하시는 쪽을 보이시는가 봐요. 저게 이제 바로 그런 우리가 본다는 게 얼마나 정확하지 않는 건지, 우리는 한쪽으로 본다는 거를 이렇게 하는 사진이거든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할머니를 보는 분들은 우아한 모습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반대로 우아한 모습을 처음에 보신 분은 할머니 모습이 안 보여요. 삶에서 숨겨져 있는 차원,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게 숨겨져 있는데요. 일부러 누가 숨겨놓으려고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지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못 보는 거거든요. 누가 감춰놓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삶의 그 숨겨진 질서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저 그림만 하더라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두 개가 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저런 그림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굳이 답을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숨겨져 있는 차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과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습관 때문에 끊임없이 내 식으로 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자꾸 현재로 돌아오게 해서 그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노예 같은 우리를 좁게 만드는,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마음의 패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챙김, MBSR은 결국은 해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만들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지금 이미 우리가 온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습관에 끌려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럼 전체성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아까 할머니만 보는 게 아니고 우아한 여자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일 수 있는 거를 다 내가 가능성이 열려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음 챙김은 그 온전한 정신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기 종을 많은 걸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결코 알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종이다. 제안돈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시인이 저렇게 수백 년 전에 저런 말을 했어요. 영화로도 나온 그런 있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이라.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종은 이제 조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제 뭐 서양이니까 뭐 교회에 나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이제 누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종을 치는데, 그때 사람들은 저거 누구 때문에 울리는 종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종을 울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당신을 위해서 울리는 종이에요.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의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과연 그 죽음이 남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성찰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새벽에 갑자기 벌써 깨가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나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뭔가 삶이 그냥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어떤 외로움, 힘듦, 그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 알고 보면
모든 존재의 고통이기도 하고 나의 고통이기도 하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나 하나가 괴로움으로써 우주 전체가 괴로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 원리를 이렇게 잘 명상 속에서 발견하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명상 수련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만 이렇게 혼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떤 존재의 뒷받침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과 갈등과 이런 소지를 갖고 자꾸 남을 미워하면서 나 자신도 미워하고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 우리가 가기가 쉽다. 그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는 방법은 현재에 자꾸 깨어있는 마음 챙김으로 MBSR에서는 그걸 안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을 지금 우리가 조종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종도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종일까요? 마음 챙김 종. 마음 챙김의 종은 지금 여기로 나를 돌아오게 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치해야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마음이 어디가 있지? 그 종을 스스로 울리는 순간 여러분은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과거로 가 있구나. 현재로 돌아와야지. 내가 미래에 가서 뭐 걱정하고 있네.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내 삶이 현재에 있는 거지. 현재로 돌아와야지. 지금 이 순간 듣는 거에,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거에, 지금 이 순간 보는 거에 현재로 내가 돌아올 때 거기가 온전성을 회복하는 장소이다. 이해되세요? 네. 그때 우리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부분이지만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 생각보다도 훨씬 큰 존재구나. 생각이라는 건 나의 일부구나. 감정이라는 것도 나의 일부구나. 그런 느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때 내 삶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MBSR 프로그램은 8주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주제가 대부분 있어요. 이번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명상은 이런 걸 공부하고 그래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만나가지고 같이 배우고 집에 가셔서는 이제 어떤 MP3 파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선생님이 옆에서 얘기해 주듯이 그대로 이제 실천하면서 다시 또 와가지고 하고 많은 분들이 치유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온정신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병원만 하더라도 한 1000군데 정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병원에서 이걸 해요. 명상을. 그럴 정도 학교에서도 하고 기업에서도 하고 마음챙김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마음챙김 혁명 그래서 타임즈 기사를 이렇게 표제어를 제목으로 삼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BSR 프로그램의 핵심은 뭔가?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까 진리를 전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런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말은 여러분이 무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보셨죠? 네. 알뜰 맞듯한 말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 챙김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삶과 자각과 명상 또 둘이 아님 우리가 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전체성에 대한 그런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해방적인 어떤 자유를 찾는 그런 길이 우리 마음 챙김 안에 있다. 그걸 가리키는 것이 MBSR 프로그램이다. 이해하셨죠? 네. 저 M자가 뭐라고요? M자가 바로 마인드풀리스. 그렇죠. 마인드풀리스 바로 우리가 공부한 마음 챙김, 자각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MBSR에서 M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MBSR 프로그램이 이제 서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명상 프로그램으로 40년 동안 내려왔지만 저는 지금 이것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저는 이게 좋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또 명상을 또 이런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마음 챙김만 제대로 배우실 수 있다면 그거는 참 훌륭한 일이다. 내 삶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명상 실습으로 배웠던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명상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수영하는 법을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피아노를 아무리 악보를 읽는 방법을 해도 피아노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끊없는 어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터득하셔야 돼요. 명상을 혼자 그냥 난 명상을 해가지고 이걸 열심히 하면은 그냥 내가 세상 위에 뭐 어떻게 내가 군림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 챙김은 서로 좋은 세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우리가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런 강의와 또 실습도 하고 했는데 이제 4강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마음 챙김이 어떤지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그럼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래서 편안하다는 것은 내가 편안하려고 막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자세를 잡고 다만 허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피시면 좋습니다. 허리가 너무 굽어지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가슴도 열고 눈을 감는 게 편하다면 지그시 한번 감아봅니다. 주위를 부드럽게 한번 몸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지금 내 몸에서는 어떤 감각들이 있는가 호기심을 한번 가지면서 내 몸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몸이 편안하다면 편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어떠한 감각도 밀쳐내거나 끌어안지 말고 그냥 이런 감각이 있네 하고 느끼면서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각을 안아주는 것처럼 친절한 마음으로 임합니다. 이제 몸 전체에서 주의를 눈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눈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 감은 눈에서 어른거리는 어떤 빛의 이미지들, 눈이 편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빡빡하거나 부드러운 어떤 눈의 상태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서 주의를 부드럽게 입술로 한번 가져가 봅니다. 지금 입술이 어떤 느낌인가? 마른 느낌일 수도 있고 촉촉한 느낌일 수도 있고 입술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나 긴장감일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입술이 느낌을 수용합니다. 눈을 감으셨다면 부드럽게 뜨시면서 또 이 방을 친절하게 한번 바라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맞이하는 세상이 어떤가, 지금 보이는 광경들을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또는 마음이 다른 데 가서 소홀히 하고 있는지. 마음 챙김은 항상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친절하고 따뜻한 것입니다.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가, 가슴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잠시 한번 짧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한번 경험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죠? 네. 아셨어요?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몸에서도 감각이 일어나고 생각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막 그냥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뭐 잘 되는데 명상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뭐 수많은 그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던가요? 네. 그럼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이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명상이 처음에 배웠다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갑자기 막 우리가 막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냥 그 순간에 막 깊이 들어가고 그런 법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네. 다만,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마음이 막 방황하는구나 아셨어요? 네. 방황하던가요, 마음이? 네.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던가요? 그럼 마음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마음의 특기가 방황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고요하고 광활하고 빛이 나는 우리 순수한 마음 상태가 있다. 그걸 자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방황하고 생각 많고 막 그냥 막 자기를 비난하고 막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바람이 고요하게 들어가면 파도 치는 표면보다 깊이 들어가면은 고요한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광활하고 빛나고 비어 있는 아주 깨어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 거기가 우리가 지금 온전성을 회복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표면의 마음과 그 깊은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죠? 네. 우리 안에도 그런 거. 그러면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그 마음 속을 우리가 언제든지 거기와 연결돼서 커다란 시야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세상뿐만 아니고 나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4주 동안 명상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명상을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진짜 일상에서 명상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명상이라는 것은 늘 현존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 자꾸 돌아와야 됩니다. 네.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몸의 감각을 활용해서 지금 몸의 감각이 여기가 이렇구나 하고 온전하게 느끼고 있을 때 현재로 돌아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명상이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네. 친절하게 해야 된다. 아, 따뜻하게 해야 된다. 네. 뭔가 부드러운 주의력을 기울여야 된다. 집중하려고 굳이 하시지 말고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친절하게 하시는 것이 비결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력은 하지만 네. 지나치게 애쓰지 않습니다. 아, 애쓰지 않는 것. 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국내 유일의 MBSR 지도자 겸 트레이너이신데요. 혹시 소장님께는 명상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명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내 삶에 바로 현존함으로써 내 삶이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이 더 많이 가능성이 열리고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보다 친절해지고 네.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친절해질 수 있는 그것이 현존해서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써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명상의 의미를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까지 4주 동안 귀한 강연을 해주신 안희영 수장님을 오늘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 MBSR 마음챙기 연구소 안희영 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